치료의 순서는 대부분 경구약부터 그 다음에 반응이 부족할 경우에 주사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배란이 불규칙하거나 배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따님 전문의 이경훈입니다. 오늘은 임신 준비 과정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배란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란 유도제를 써야 하나요? 또는 배란을 유도하면 몸에 무리가 가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배란 유도라는 말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호르몬 치료다 보니까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배란 유도는 난임 치료 뿐만 아니라 배란이 불규칙하거나 배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죠. 난임 유도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란 유도가 어떤 치료인지,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점을 꼭 알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임신 준비 중이시거나 배란 유도제 투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배란 유도제라고 부르지만 사실 배란 유도라는 말이 의미 전달을 살짝 왜곡시키고 있어요. 먹는 약이나 주사제제가 무배란 여성의 배란 유도를 돕긴 하지만 실제로 배란 유도를 목적으로 투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배택이 양성이고 정상적으로 배란이 된다, 이런 경우에도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좋은 난자가 여러 개 자라게 해서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보통 젊은 여성이거나 가임기 여성에서는 한 달에 건강한 난포가 1개 정도 이게 성숙하고 배란되는 게 정상인데요. 배란 유도제를 사용하게 되면 난포가 2개, 많게는 4개까지도 자랄 수 있게 되거든요. 즉 난포의 개수를 많이 키워서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투여를 하게 되죠. 배란 유도제는 크게 먹는 약하고 주사제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효과 차이가 있죠. 먹는 경구약은 비교적 약효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통상 2-3개의 난포가 자라는 정도로 반응을 하죠. 난임 초기 단계이거나 배란 장애가 가벼운 경우 먼저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는 IVFM 이런 주사제제들을 사용하죠. 효과가 좀 더 강력하죠. 보통 4개 이상의 난포가 상정할 수가 있는데 경구약으로 반응이 약간 좀 낮다, 또는 임신율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강할 때 그때 한번 쓰기도 해요. 치료의 순서는 대부분 경구약부터 그 다음에 반응이 부족할 경우에 주사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약의 용도, 약의 종류, 강도를 점점 조절해 가면서 임신의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가는 게 배란 유도제의 기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란 유도제가 모든 난임 치료에서 반드시 필수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사실 무엇이든 이게 진리다 혹은 꼭 필요하다, must have다 라고 말하는 건 어렵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나이가 많아질수록 난소의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란 유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긴 해요. 다만 배란이 잘 되고 있거나 난소의 기능이 비교적 괜찮다 그러면 꼭 약을 써야만 하는 것도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건 적재적소에 잘 쓰는 거잖아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현재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불필요하다면 굳이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작용 걱정 때문에 망설이 나면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에게 맞는 균형점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란 유도제를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 사용 횟수 제한은 없어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경구 배란 유도제인 크로미펜이나 페마라 같은 약제는 보통은 6번 정도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모두 합해서 한 12번 정도 사용할 수 있긴 하는데 임상에서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험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않아요. 보통 3개월, 한 4개월 정도 배란 유도제 먹고 임신 시도하고 난 다음에 임신이 잘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드물게는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경구약제 복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사제제의 경우에는 경구약처럼 명확한 횟수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주사제를 맞는 동안에 난소 과자극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나 난소 반응을 보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에 관련된 부분은 개선하면 임신 성공률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과배란 제제를 복용하고 또는 투여하고 이러한 이유 대부분이 배란을 유도해서 부부관계 날짜를 잡고 임신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배란일 기준으로 해서 2, 3일 정도 부부관계를 갖는 게 도움이 되니까 다들 파이팅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필요하긴 해요.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생활, 심호흡 같은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긴 하는데 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큰 무게를 두지 마세요. 일상의 한 부분으로 가볍게 생각하면서 생각나면 실천하면 돼요. 하지만 임신 중에 준비할 게 있는데 첫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몸무게 관리예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가면 모두 배란이 불규칙해지고 배란된 남자도 안 좋아요. 착상률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도 되기도 하고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둘째는 요즘 이렇게 새로 떠오르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수면의 질이에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대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잘 못하는 거잖아요. 취침 전에 휴대폰 사용을 멀리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하는데 그게 만약 어렵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월화수목금에 월요일은 편하게 하고 화요일 날은 좀 멀리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규칙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란 유도제를 사용할 땐 난소가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운동이나 복부에 충격이 큰 활동을 피하는 게 좋아요. 언제 운동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어떤 운동까지가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벼운 걷기 운동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배란 유도에 대해서 비교적 자연스럽고 난이도가 높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호르몬 유도제는 너무 흔하게 사용되는 약제여서 어렵게 생각지는 않을 수 있는데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막연히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배란 유도제는 난임 치료 중에서 비교적 몸의 부담도 덜하고 시작하기 쉬운 방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요즘 난임 여성분들의 몸 상태에 맞춰서 용량 조절도 세세하게 하고 과다하게 부담이 되지 않는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생활습관, 체중관리, 수면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난임 진료 현장에서 자주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답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함께 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